플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를 활용한 작품입니다. 영수와 지현은 자취방에서 강아지 조련사 감영욱이 등장하는 예능을 보고 있었다. 철부지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며 감영욱이 고생을 하는 내용의 예능이었다. 영수와 지현은 그 프로그램을 좋아했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하곤 했다. 모니터 속 감영욱은 산책을 마친 비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현은 영수에게 말을 걸었다. 나도 강아지로 변하면 매일 저렇게 이뻐해 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영수가 대답했지만 지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분명 보통 때였다면 지연이 영수를 껴안거나 귀엽다는 듯이 볼을 꼬집었을 것이다. 영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곤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옆에 앉아있던 지연이 보이지 않았다. 영수는 의아한 표정을 짓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럼에도 지연은 보이지 않았다. 영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닥을 내려다보니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웅크려 앉은 채 영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상했다. 분명 지현은 자신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런 지현 대신 처음 보는 강아지가 자신을 올려다보며 웅크려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에 영수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영수가 자신의 볼이나 허벅지를 꼬집어도 통증은 생생하게 느껴졌다. 말티즈는 거의 울먹이는 듯한 동그란 눈으로 영수를 올려다보기만 했다. 영수는 설마 하는 마음에 말티즈에게 말을 걸었다. 너 설마 지연이야? 영수가 묻자 말티즈가 한 번 짖었다. 마치 응? 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았다. 내가 진짜 지연이라면 두 번 짖어봐. 그 말에 말티즈는 정확하게 두 번을 짖었다. 영수는 그럼에도 믿을 수 없었다. 지연이 오랫동안 계획한 장난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상은 오래가지 않아 깨져버렸다. 몇 시간이 지나도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말티즈가 방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도 침대에 놓여 있는 지현의 휴대폰 벨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말티즈는 마치 영수에게 자신이 지연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영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지저댔으며 영수의 종아리에 얼굴을 부비거나 서럽게 울기도 했다. 영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게다가 지연은 보육원에서 자랐기에 따로 연락을 할 부모님이 없었고 경찰이나 구조대를 불러도 딱히 일이 해결될 것 같진 않았다. 지연이 말티즈로 변한 일은 정말 갑자기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느닷없이 일어난 것이었다. 달리 방법이라곤 없었다. 갑자기 말티즈로 변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갑작스럽게 지연도 본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 것이다. 영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영수는 자신의 발치 주변을 서성이는 지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금방 본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람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잘 챙겨줄게. 영수가 다정하게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자 지연은 알겠다는 듯이 두 번을 지저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영수는 자신이 말한 약속대로 지연을 잘 챙겨줬다. 지연이 사람의 모습이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살펴주기 위해 강아지의 보양식이라는 보고국을 끓여주기도 했으며 방 안에만 있어서 답답해할 지연을 위해 인근 공원에 산책을 가기도 했다. 같이 밥을 먹는 것과 산책을 하는 건 지연이 사람이었을 때도 늘상 해왔던 일이기에 어색하진 않았다. 오히려 개로 변한 지현과 산책을 한다는 게 신선하게 느껴졌다. 지연은 다른 개들과 달리 별다른 훈련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 배변을 보았고 칭찬이라도 받으려는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 꼬리를 흔들어댔다. 영수는 그 모습이 우스워 지현의 작은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너 계속 개로 살면 안 돼? 말티즈로 변한 게 더 귀여운 것 같아. 그러자 지연이 지저댔다.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것 같았다. 영수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시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지연은 어차피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도 하지 못한 백수 신세였기에 딱히 연락이 오는 곳도 없었다. 그나마 휴대폰 메시지로 뭐 하며 지내냐는 친구들의 연락이 오긴 했다. 그때마다 지연은 지금 걔가 돼서 골치 아파라고 답장을 보낼 생각을 했지만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영수에게 대신 답장을 보내달라는 신호로 휴대폰을 앞발로 가리켰다. 영수는 흔쾌히 답장을 보내줬다. 그리곤 지연이 사람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강아지 조련사가 등장하는 예능을 보거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다. 모두 지연이 사람이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이라곤 지연이 말티즈로 변했다는 것, 그뿐이었다. 거의 3달이 지났다. 그럼에도 지연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영수는 그 사이에 어느 중소기업의 사무보조로 취업을 하여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다. 영수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연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월세와 휴대폰 통신비, 관리세, 식비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다. 말티즈가 된 지연이 돈을 벌어올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연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영상과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가 이를 보는 모습을 영상을 여러 번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으나 이미 유튜브엔 수많은 강아지와 고양이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탓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댓글창엔 조작 좀 하지 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어쩌다 1만 회가 넘는 조회수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때뿐이었다. 한마디로 지연은 사람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백조였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영수가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어느 날엔 영수는 직장에서 팀장에게 말도 안 되는 일로 폭언을 들었다. 일을 한 지 1달이 넘었는데 인근의 맛집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다. 그 일로 영수는 화가 뻗쳤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기 때문에 이를 때려칠 수도 없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퇴근을 하여 집에 돌아온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지연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영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하고 그런 영수를 위로해주기 위해 종아리에 머리를 부벼댔다. 그러나 지연의 애교에도 영수의 기분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영수가 원하는 건 강아지가 건네는 위로가 아니라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였기 때문이다. 영수는 신경질을 내며 자신의 발을 부비는 지연을 밀어냈다. 지연은 의아하다는 것처럼 영수를 슬픈 눈으로 빤히 올려다보기만 했다. 영수는 그런 지연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석 달이 지났는데도 지연은 사람으로 돌아올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사람 대신 개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영수는 지연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희망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고 이 상황이 딱히 더 나아질 것 같진 않았다. 지연은 그런 영수의 생각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낑낑거렸지만 영수는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덮었다. 그로부터 1달이 더 지났다. 영수가 밤 늦게 집에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다. 영수의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였지만 어느 날엔 10시에 들어왔고 어느 날엔 새벽 1시에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리고 영수가 저녁 6시가 아니라 아침 9시에 집에 돌아온 날 영수는 꼬리를 흔드는 지연을 보며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를 타려고 해도 눈 때문에 차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동기들과 밤새 놀았다는 이야기였다. 지연은 영수의 말을 전부 믿었다. 어쨌거나 지연을 먹여 살리는 것은 영수였고 자신이 개로 변했음에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출근을 하는 영수가 안쓰러웠다. 지연은 영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영수의 주변을 뱅뱅 돌며 지저댔다. 그러나 영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릇에 사료를 채워 바닥에 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쓸모가 없어. 쓸모가. 영수가 말했다. 지현은 영수의 그 말이 자신의 가슴을 파고드는 걸 느꼈다. 영수의 말이 맞았다. 강아지가 쓸모 있어 보았자 얼마나 쓸모 있겠는가? 지금 지연이 영수에게 줄 수 있는 건 고작해야 귀여움이나 애정 표현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먹히지 않으니 영수에게 있어서 지연은 불필요한 존재나 마찬가지였다. 영수는 풀이 죽은 지연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도 나가. 친구들 만나고 올게. 지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영수는 곧바로 출근할 때 입었던 셔츠를 집어던지고 파란색 셔츠로 갈아입은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 셔츠는 영수가 지연과의 데이트를 나갈 때 자주 입었던 복장이었다. 나는 꼭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지연은 창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밤하늘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자신을 보살펴준 영수에게 보답을 할 것이었다. 어떤 일을 해서라도 영수가 일을 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그래,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개로 변한 당사자는 지현이지만 지현은 영수 역시 자신만큼 답답하고 속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개로 변했는데 어느 누가 슬프지 않을까? 영수에게 받았던 모든 걸 2배, 아니 3배, 100배 이상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다짐을 이어갈 때 갑자기 현관문에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가 퇴근을 하고 돌아온 게 분명했다. 지연은 곧장 현관문으로 달려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문이 열리는 걸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영수가 들어왔고 뒤이어 누군가 영수를 따라 들어왔다. 그 순간 지현은 자신의 작은 몸뚱이가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다. 영수의 뒤를 따라온 사람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그 여자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지연을 보자마자 너무 귀엽다고 칭찬을 쏟아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연은 낯선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감각조차 잊은 채 아닐 거야, 아닐 거야라고 믿기 시작했다. 영수는 지연을 본 척도 하지 않고 여자에게 들어오라고 말을 했다. 뭐야, 개 키운다고 말 안 했잖아. 여자가 말했다. 영수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지현은 사납게 지저대며 여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여자의 종아리를 물려는 그 순간 영수가 지현의 복부를 걷어찼다. 그리 세게 걷어찬 게 아니기에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자신에게 달려든 지연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처럼 내려다보기만 했다. 영수는 여전히 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갑자기 옷장을 열었다. 그리곤 바닥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지연을 들어올려 옷장 안에 집어넣은 뒤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긴 했지만 옷장의 문틈새로 미세하게 영수와 여자가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아무리 그래도 걔를 저렇게 때려도 돼. 여자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괜찮아. 그냥 걔잖아. 영수가 대답했다. 지연은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장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문에 몸을 부딪혀 보았지만 굳게 잠긴 옷장은 열리지 않았다. 영수와 여자는 여전히 침대에 앉은 채 서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입을 맞췄다. 지연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지연에게 점점 더 무신경해졌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지연이 배가 고프다며 영수의 발치에서 끙끙대도 영수는 본 척도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했다. 주말 내내 게임을 한 뒤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지연에게 사료를 주었고 지연은 비실비실거리며 힘없이 사료를 퍼먹었다. 어느 날엔 영수는 지연이 온 방 안에 개털을 날렸다는 이유로 지연을 걷어차기도 하거나 지연이 가만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땐 쓸모없는 것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지연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러나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얼마나 버티게 될지도 몰랐고, 운 좋게 애완동물 보호시설로 보내지더라도 아무도 입양할 사람이 없어 안락사를 당하게 될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집을 떠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사람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이었다.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영수는 다시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실현될지 모르는 희망을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지연은 그게 자신의 숙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 함부로 떠날 수도 없었다. 영수는 지연이 도망가길 바란다는 듯이 오랫동안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런 항이라도 하듯이 빤히 올려다보기만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지연은 여전히 말티즈였고 영수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그럭저럭 지낼 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여자가 영수의 자취방에 짐을 들고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다. 여자는 증오의 눈빛으로 가득한 말티즈를 보며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개와 같이 지낸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여자는 영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그 개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여자가 어떻게든 친해지기 위해 달래보아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섭게 노려보기만 했다. 영수도 딱히 저 개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별로 키우고 싶지 않은 것도 같았다. 마치 억지로 떠맡은 짐짝을 집에 맡아두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 없었다면 여자는 이런 말조차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영수야, 저 개 꼭 키워야만 하는 거야? 영수는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영수는 자신의 아반떼를 몰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지방까지 내려왔다. 조수석엔 여자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의 케이지 안엔 말티즈가 들어 있었다. 영수는 어둠이 짙은 한적한 도로에 차를 세우곤 운전석에서 내렸다. 늦은 밤이었기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나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영수를 보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뒷좌석에서 케이지를 들고 와 바닥에 내려놓은 뒤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러나 말티즈는 케이지 안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케이지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 지연이 케이지 안에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자동차 엔진음이 들릴 때 즈음이었다. 지연은 다급하게 케이지 안으로 뛰어나와 영수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이미 영수의 아반떼는 사라진 뒤였다. 지연은 정말로 혼자가 된 것만 같아 두려워졌다. 그래도 지연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도로를 걷고 또 걸었다. 그러나 도저히 이곳의 지리를 알 수 없었다. 안다고 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주 운이 좋아 영수의 집까지 찾아갈지라도 과연 영수가 자신을 받아주기나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지연은 도로 맞은편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떠돌이 개 몇 마리를 보았다. 개들은 멍하니 서서 지연을 노려보기만 했다.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고 지연이 지져보아도 별다른 대꾸도 없었다. 불길했다. 지연이 뒷걸음질 치며 떠돌이 개들에게서 벗어나려는 그 찰나에 갑자기 그 개들이 지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개들은 지현의 목덜미와 복부, 다리와 머리를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지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무력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더 이상 개들의 공격을 버티지 못한 지연은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목덜미에선 핏줄기가 쏟아져 나왔고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다. 이미 지연의 살점을 충분히 물어뜯은 개들은 사라진 뒤였다. 지연은 또다시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았다. 영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지연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감겨오는 눈을 감으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이 작품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